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hlookup, vlookup이요. 자, hlookup과 vlookup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값을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기준값을 찾아라. 찾아서 지정된 열번호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지정된 행번호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lookup, vlookup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vlookup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기준으로 해서 참조를 하는 거고요. hlookup은 이제 행참조하는 거예요. 우리 요 h가 한글로 따졌을 때 히읗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h가 행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참조하냐 열참조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hlookup, vlookup하고 두 가지 나눠진 거예요. 행참조한다, 열참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있는 값들이 열 기준으로 되어 있냐, 행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hlookup, vlookup 그거 좀 이제 구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성명이다, 번봉이다, 근무연수다, 상여금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상여금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 상여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름하고 번봉하고 근무연수 요 세 개만 가지고는 우리가 상여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도대체 상여금을 얼마나 줄 거예요? 얘한테는 얼마나 줄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옆에 보게 되면 상여금 지급 기준하고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이 상여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여금 지급 기준하고 이 표를 봤을 때 근무연수가 첫 번째 행에 쭉 들어있죠. 3년이다, 6년이다, 9년이다, 12년이다 그렇게 들어있고 그 두 번째 행을 보니까 자격증 수당이 쭉 들어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상여금 비율이 쭉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근무 연수가 이제 3년이면 상여금의 비율은 10%다. 6이면 20이다. 9면 30이다. 12년이면 이제 40이다 하고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표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데이터가 근무 연수가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고요. 자격증 수당도 행 단위로, 상여금도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행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할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hlookup이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를 보니까 등급 현황표하고 이 표가 있죠. 얘를 가지고 이제 등급을 여기다 구할 거예요. 구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런 데이터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등급표가 있죠. 얘는 보니까 이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하고 나눠지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나 봐요. 그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표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형태 좀 보세요. 포인트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들어있죠. 등급도 열 단위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 vlookup이라는 함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hlookup을 쓸래, vlookup 쓸래 그거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냐 아니면 열 단위로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hlook, vlook 나눠지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도 보자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상여금을 구하래요. 그 옆에 보니까 조견표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상여금 비율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표를 참조해서 이제 우리가 상여금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데이터가 근무연수가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고 상여금도 행 단위로 들어있고 세율도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행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참조할 때 우리가 hlook 쓴다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학점 구하래요. 그 옆에 보니까 학점 기준표가 있죠. 그때 이제 가중 평균이 행 단위로 들어있고요. 평점도 이제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해서 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직업이라고 요거 이제 구하래요. 구하는데 얘는 이제 직업 코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그 옆에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를 봤더니 코드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직업도 열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참조하고자 할 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판매 이익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진율 표가 나와 있고요. 품명별로 이제 마진율이 계산이 된대요. 그때 이제 품명이 열 단위로, 마진율도 열 단위로. 그랬을 때 이제 무슨 함수 쓴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것도 보자고요. 그 밑에 보니까 할인 판매액을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판매 대상별 할인율하고 요 표가 있죠. 요 표 이제 참조해야 돼요. 그때 이제 구별이 이제 개인이다, 단체다, 서점이다, 학교다, 학원이다 하고 써져 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열 단위로 들어 있고요. 할인율도 열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요때 이제 무슨 함수 쓴다? 브이룩업 써야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것도 보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반납 예정일 요거 이제 구하래요. 요거 이제 구하고자 할 때 그 옆에 보니까 도서 코드에 보니까 각각 이제 도서 코드별로 대여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때 이제 이 도서 코드가 열 단위로 들어있고 도서 분류도 열 단위로 대여 기간도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함수 쓴다? 브이룩업 써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매출액을 구하래요. 여기 보니까 뭐 A 뭐다 B 뭐다 하고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제품 코드네요. 그 제품 코드가 열 단위로 들어있죠. 단가도 지금처럼 350원이다 580원이다 해서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함수 쓴다? 브이룩업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취미 주소표 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취미 구하래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코드표에 보니까 코드가 지금처럼 행 단위로 취미도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함수 쓴다? H 룩업을 쓰더라.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세금 구하라고 돼 있죠. 그때 이제 세금 적용표를 보니까 기본급에 따라서 이제 세금률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기본급이 행 단위로 세금률도 행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H룩업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냐 아니면 열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H룩업, V룩업이 결정이 된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즈라는 함수요. 추즈라고 하게 되면 얘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몇 번째 있는 거 선택해라 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첫 번째에다가 A를 써놓고 두 번째에다 내가 B를 썼습니다. 인수를 내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런 뜻이고요. 내가 인수를 2라고 쓰게 되면 두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1이면 첫 번째 거를 출력해주고 인수가 2면 두 번째 거를 입력해라,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째는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거예요. 인덱스는 생김새가 범위, 행, 열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인덱스의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범위, 행, 열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정된 범위 있죠. 여기서 지정된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요. 인덱스 얘가 이제 확장된 거예요. 해서 앞에 거랑 똑같아요. 범위, 행번호, 열번호하고 찍어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범위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범위, 앞에서 잡은 요 범위 있죠. 요 범위가 2개 이상을 지정했을 때 그때 범위 번호를 써요. 그때 이제 번호를 내가 1로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 범위가 사용이 되고요. 2로 지정하게 되면 두 번째 범위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해서 내가 행번호, 열번호 여기서 지정된 거 있죠. 행과 열이 교차되는 그 위치에 셀 참조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룩업은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값 범위 잡을 때도 있고요. 기준값 찾을 범위, 결과 범위하고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범위라는 곳이 있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거기서 내가 이 기준값으로 정해놓은 그거를 찾습니다. 찾아서 범위의 마지막 행이 됐든 마지막 열이 됐든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입력해주는 게 우리 룩업이라는 함수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값이 있고 찾을 범위가 있고 결과 범위가 있죠. 그래서 이 찾을 범위에서 이 기준값을 찾아요. 찾아서 그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결과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룩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함수요. 매치라는 함수는 기준값, 범위, 옵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하는데 이 범위에서 이 기준값을 찾습니다. 찾아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게 우리 매치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이요. 오프셋이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범위가 있죠. 그 범위에 몇 행, 몇 열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표시해라. 그겁니다. 여기서 높이하고 너비가 있는데 높이는 행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너비는 열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줘라. 그게 이제 오프셋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컬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열 번호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로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를 출력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컬럼 S, 그 다음에 로우 S하고 S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개수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 범위에서 지정한 그곳에 열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해주고요.
로즈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행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로우 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요. 자, 얘는 뭐냐? 이 범위에 입력된 값을 행과 열을 서로 바꾸어서 현재 셀에다가 그냥 표시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행열 바꿔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요. 어드레스다 그럼 이제 주소죠. 여기서 지정한 이제 행번호와 열번호에 대한 셀 주소를 우리가 주소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걸 보고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해당하는 셀의 주소를 표시해 주는 게 어드레스고요. 이때 이제 참조 유형에는 1, 2, 3, 4하고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참조 방식에 보게 되면 상대 참조가 있었고 절대 참조가 있었고 혼합 참조가 있었죠. 그거 이제 지정해서 셀 주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1이면 이제 절대 참조, 2이면 이제 행 참조, 3이면 열 참조, 4면 상대 참조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 안에 영역의 개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범위를 하나만 써도 되고요.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쓸 때는 에어리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 원래 있던 에어리어 가로 열어주고요. 그 안에서 가로를 한 번 더 열어서 첫 번째 범위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어리어 가로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여러 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서 범위와 범위를 가로로 또 묶어준다 라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요. 인다이렉트다 라고 하게 되면 주소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를 셀 주소로 변환을 해요. 변환해서 그 셀 주소에 있는 값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인다이렉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요. 하이퍼링크하고 위치를 찍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됐든 우리 네트워크 서버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이런 곳에 이제 지정된 문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열어볼 수 있게끔 바로 가기가 됐든 이동 테스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하이퍼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찾기 참조에 관한 그런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식이 써져 있고 그때 이제 결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자, 함수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58이라고 나왔고 그 뒤에 보니까 A9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 영역까지 이제 범위가 잡혀 있죠. 지금 여기 범위 잡혀 있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A의 9번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이요. 요때 이제 A열하고 B열하고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을 보면은 행은 4행이 있죠. 얘는 이제 4행 2열짜리인데 행의 길이가 열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서 요 첫 번째 열에 지금 판매량이 들어있죠. 이 첫 번째 열에서 이제 뭘 찾아라? 58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제 똑같은 값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똑같은 값이 있으면 이제 똑같은 값, 그 값을 이제 찾아줄 텐데 똑같은 값이 없을 때는 58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그 값을 찾아요. 그럼 일단은 58보다 이제 100은 커요. 크니까 100은 일단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8,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8인데 요 50을 비교해주면 나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값이 이제 50이죠. 요 50에 해당하는 이제 할인율이 5%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5%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자고요. 두 번째 똑같이 룩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범위 잡아놓은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세 가지 나왔죠. 얘 맨 첫 번째 거 58 찾아라 그거죠. 얘가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찾을 범위요. A9부터 시작해서 A12번 영역에서 58을 찾아라. 찾아서 그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결과 범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그거죠. 그러면 지금 A9부터 A10이다. 그럼 여기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판매량에서 58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근데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은 것 중에 이제 가장 근사값을 찾겠죠. 그럼 또 똑같이 50 찾을 거예요. 50을 찾아서 B의 9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 요 영역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갖다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찾은 값이 얼마요? 5%. 그래서 결과가 지금처럼 5%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니까 H룩업하고 나왔죠. H룩업에서 지금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 찍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참조범위 잡아주는 거고 그 뒤에서 이제 열번호가 됐든 행번호가 됐든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H룩업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거고 맨 뒤에다가 원래 이제 우리 옵션 쓰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옵션은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옵션이 생략이 됐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범위 잡아둔 거 보면은 B1부터 시작해서 D5번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요만큼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서 첫 번째 행에서 H루겁이니까 첫 번째 행에서 뭘 찾아라? 15라는 값,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제 똑같은 값은 없죠. 똑같은 값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근사 값이요. 그럼 20하고 30 같은 경우는 15보다 크니까 얘네 두 개는 아니고 이제 10을 여기서 이제 찾아줄 겁니다. 요 10이라는 요 값을 찾아가지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그걸 이제 갖다 달라 그거예요. 지금 첫 번째 행에는 10, 20, 30하고 요게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10원, 50원, 90원이 들어있죠. 해서 요 10원,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10원이 이제 결과값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H루겁이요. H루겁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지금 여기 보니까 B1부터 시작해서 D5번, 그러면 지금 요 영역, 요 범위 잡아놓은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얼마를 찾아라? 29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옵션이 true로 돼 있습니다. true이거나 생략하거나 둘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 값을 찾아준다 그랬죠. 그럼 지금 요 영역에서 일단은 30이다 그러면 30은 일단 탈락이죠. 왜? 나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20이다 그러면 20이 가장 근접한 값이죠. 나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그 값이 20이요. 해서 요 20을 찾을 거예요. 찾아서 그거에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네 번째 행에 있는 거 그거 출력해달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행이 되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행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행이 되는 거죠. 해서 이 20이 들어있는 그 열 중에서 몇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4행에 있는 요 70원을 갖다 달라. 그래서 결값이 70원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보니까 H룩업하고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지금 범위도 똑같아요. 범위는 지금 이 범위를 잡아놨고, 이 중에서 뭘 찾아라? 29라는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뒤에 보니까 옵션이 false로 돼 있죠. false로 돼 있으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H룩업이니까 첫 번째 행에서 29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NA라는 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V룩업 하고 나왔습니다. V룩업은 이제 열 참조하는 거죠. 열 참조하긴 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A2부터 D5번이요. A2부터 시작해서 D에 5번 셀이다. 그럼 지금 요 범위,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무슨 글자 찾아라? 다라는 글자를 찾긴 찾는데 뒤에 옵션 보니까 false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다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거죠. 그럼 다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여기 있죠. 똑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때 이제 얘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3열,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고, 여기가 두 번째 열이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열이요. 그러면 다가 위치해 있는 곳에 세 번째 열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60원하고 들어있죠. 그래서 결과가 지금처럼 60원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봐도 이제 우리 V룩업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A2번부터 시작해서 D5번 영역에서 그랬어요. A2번부터 시작해서 D5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 찾아라? 나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때 보니까 이제 옵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true로 돼 있죠. true가 써져 있든 아니면 옵션이 이제 생략이 돼 있을 때는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우리 가나다라 법에서 하고 봤을 때 나보다 크지 않은 거, 나라는 글자보다 크지 않은 거, 다, 마, 아 얘네들은 전부 다 크죠. 나보다 크니까 요 위치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근접값으로 찾아줄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네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럼 지금 첫 번째 열에는 가, 다, 마, 아가 써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10원이다, 20원이다 얘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50원, 60원, 70원, 80원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90원, 100원, 110원, 120원 하고 들어있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 갖다 달라 그랬으니까 지금 가의 네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90원하고 들어있죠. 그래서 결과가 지금처럼 90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인덱스 나왔습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쓸 때 범위, 행, 열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행 3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범위 보니까 A 1번 셀부터 시작해서 D 5번이요.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2행 3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2행 그러면 지금 요 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열에 있는 요 값들을 이제 갖다 줄 거예요. 그때 이제 2행 3열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50원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50원이 결과값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자, 매치라는 함수 보면은 맨 앞에 58이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9부터 A10이다. 요 영역이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맨 뒤에 있는 거, 요 1이 지금 이제 옵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매치라는 함수에 보게 되면 옵션이 지금처럼 1을 쓸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을 쓸 때가 있고, 0을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 앞에 가서 이거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넘어가도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필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치 옵션에서 1은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지정해 놓은 요 범위, 요런 범위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습니다. 그때는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0을 지정했어요. 0을 지정하게 되면 얘는 기준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주세요. 그 뜻이죠. 자, 그럼 요 매치라는 함수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매치라고 써져 있고 58을 찾으래요. 어떤 범위에서 A9부터 시작해서 A12번 영역이요. A9부터 시작해서 A12번 영역. 그럼 지금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서 58을 찾긴 찾는데 그때 옵션이 1이 붙었습니다. 1이 붙어 있으면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때 범위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판매량을 보니까 오름차순 정렬된 거 맞죠? 1이고 맨 마지막이 100이에요. 오름차순 정렬돼 있습니다. 해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58이니까 58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 그러면 이제 50 얘기하는 거죠. 이 50을 찾아서 그 위치를 이제 알려줘요. 지금 이 50이라는 이 데이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범위로 지정한 곳 중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첫 번째 위치에는 1이 들어있고 두 번째 위치에는 30이 들어있고 세 번째 위치에는 50이 들어있고 네 번째 위치에는 지금 100이 들어있죠. 해서 50이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3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를 보니까 아까 봤던 매치랑 똑같아요. 58 찾아라. 어디에서? A9부터 A12번 그 영역에서. 그럼 이 영역에서 58을 찾긴 찾는데 그때 옵션으로 마이너스 1을 썼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내림차순이 이게 아니잖아요. 오름차순이잖아요.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돼 있으면 그때 이제 NA라는 요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NA 오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치 보자고요. 매치 보니까 A9부터 시작해서 A12번 요 영역에서 58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그때 옵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죠. 옵션이 0이니까 58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 찾아라 그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똑같은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NA라는 요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매치 함수를 쓰더라도 지금처럼 여기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어떻게 썼냐 그리고 이곳에서 지정한 그 범위 있죠. 그 범위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오름차순이 돼 있는지 내림차순이 돼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요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그 옵션 있죠.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0이다. 이 옵션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offset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offset이라는 요 함수는 선택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A1셀을 기준으로 해서 몇 행 몇 열이요?
2행 3열 떨어진 곳에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지금 A1번 셀, 요 셀을 지정했으니까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2행 3열 떨어진 곳에 그 데이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1셀을 기준으로 해서 2행 내려가게 되면 하나, 둘 하면 지금 요 3행이 되겠죠. 그 중에서 몇 열 떨어뜨려라? 3열을 떨어뜨려라. 그럼 여기에서 3열 옆으로 가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이제 어떤 값이 있다? 100원이라는 이 값이 있더라. 그래서 결과가 지금처럼 100원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에어리어 하고 나왔죠. 얘는 이제 범위 안에서 영역이 이제 몇 개인지 영역의 수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A1부터 시작해서 D5 그랬어요. 그럼 이 범위가 하나죠. 하나니까 1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보니까 A1부터 시작해서 D5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8번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 영역이요. A8번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 그럼 이 영역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 얘 따로 영역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리고 2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함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옵션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H룩업, V룩업, 매치 함수요. 그것들은 시험 문제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니까 꼭 옵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길법백화점 VIP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표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이 표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참여횟수 표요. 참여횟수 표가 B11번부터 시작해서 D12번 영역이래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참조해서 우리 참여도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데이터가 지금 참여 횟수가 행 단위로, 참여도가 행 단위로 들어있죠. 그때는 우리가 무슨 함수 쓴다? H룩업을 쓰더라. 해서 우리가 참여도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H룩업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코드표라는 걸 참조하래요. 코드표가 G4부터 시작해서 H9번이요. G4부터 시작해서 H9번,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을 참고해서 우리 구입상품을 계산하는 수식을 완성해라.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상품은 그러면 지금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결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조할 데이터를 보니까 코드라는 게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고요. 상품 분류도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열 단위로 되어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무슨 함수를 쓴다?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참여도를 구할 때는 H룩업 쓰면 되고, 구입 상품을 구할 때는 우리가 V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참여도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H룩업, V룩업 어떻게 생겼어요? H룩업이나 V룩업은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맨 처음에 이제 H룩업, V룩업 써주고 뭘 쓴다? 맨 앞에다가 우리가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 어느 부분을 이제 참조할 건지 그 참조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참조 범위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달러를 싹 다 붙여가지고 무조건 저렇게 써야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가 됐든 열 번호가 됐든 행 번호가 됐든 우리 열 번호가 됐든 그걸 써줘야죠. 행 번호, 열 번호. H룩업이다 그러면 이제 행 번호 쓰는 거고, V룩업일 때는 열 번호를 저 위치에 쓰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true라고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false라고 쓸 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true를 쓴다.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값,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true라고 했고요. false라고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였습니다. 우리 true일 때는 이 true는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옵션을 쓰지 않으면 그건 이제 true 썼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참여도를 구할 때 이 표를 참조할 건데,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에는 참여도가 9예요. 9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참여도에 뭘 출력해주면 돼요? 적극적하고 그걸 출력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람 거는 이제 8이에요. 참여 횟수가. 근데 8이랑 똑같은 값이 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8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여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true를 써서 우리가 근접한 값,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여도 쓸 때 h lookup 써야죠. 해서 h lookup이라고 써주고 뭐 찾아라.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박성재라는 사람의 참여 횟수 C의 4번이죠. 이 C의 4번에 들어있는 참여 횟수를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요 범위에서. 참조 범위는 여기다. 이 범위에서 C의 4번 셀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라. 그때 요 참조 범위를 범위 잡고 나서 F4번은 무조건 눌러줘야죠. 그래서 무조건 눌러서 우리가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왜? 내가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해도 참조할 범위는 여기고요. 두 번째 사람 거 계산하더라도 우리 참조할 범위는 여기에요.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 거.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붙여서 채우기를 했을 때 우리 셀 주소가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H룩업이니까 행 번호 써주면 되죠. 그때 이 참여 횟수에 해당하는 걸 여기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참여도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하고 직접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컴마를 찍으니까 true냐 false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false 얘를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왜? 두 번째 사람 김아랑이라는 요 사람의 참여 횟수가 아까 8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최정재라는 사람은 참여 횟수가 6이에요. 근데 6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은 이제 생략을 하거나 true를 써주면 되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생략 좀 할게요. 생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적극적 맞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채우기 쭉 되는 거죠. 그래서 8하고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통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4다 그러면 이제 소극적 얘가 이제 출력되는 거고 그리고 5나 6이면 우리 보통하고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도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입 상품도 우리 계산 좀 하자고요. 이 구입 상품 의류를 샀는지 주방 소품을 샀는지 가전제품 샀는지 그거를 이제 구입 상품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런 것들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여기 써져 있는 이 코드에 따라서 어떤 코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 분류가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도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참조할 범위가 지금 이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코드가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false에서 옵션을 써줘야 돼요. 해서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vlookup이요. vlookup이라고 써주고 나는 뭘 찾겠다?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해서 이 참조 범위를 범위 잡을 때는 무조건 뭐 눌러라? 범위 잡아놓고 F4번 한 번만 눌러줘라. 그렇게 해서 절대 참조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B의 4번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 열에 있는 우리 상품 분류 가져갈 겁니다. 해서 열 번호는 이제 2라고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써야죠. 옵션은 우리가 뭐 선택해주면 돼요? false하고 얘를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현재만 쭈르륵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함수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채우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칸 한 칸 전부 다 직접 식을 입력하세요. 해서 이 참여도 첫 번째 칸에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입 상품도 첫 번째 칸에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씩 써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배열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래요. 계산하긴 하는데 결과값이 계산된 그 셀 영역에 동시에 이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작성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아놓고 식을 써서 식을 딱 한 번만 써서 동시에 전부 다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수식을 써라? 배열 수식을 써라.
우리가 배열 수식을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배우진 않았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 뒤에 섹션에서 이제 배열 수식을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냥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그 방법만 간단히 익히고 지나가세요. 그냥 배열 수식이 뭔지는 뒤에 가면 자세히 배워요. 자, 일단은 문제 푸는 것 좀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제품명을 우리가 계산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제품명을 구하긴 구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제품명이 지금 이 표 1번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단가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럼 요 제품명을 구할 때는 우리가 요 표 1번 얘를 이제 참조해서 할 거예요. 참조해서. 그때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의 데이터가 제품 코드가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죠. 제품명도 열 단위로 들어있고요. 단가도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H룩업, V룩업 중에 우리 뭘 써야 돼요? 열 단위로 우리는 참조할 거니까 V룩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제품명은 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품 코드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내가 첫 번째 행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했을 때 지금 요 제품 코드 3번에 해당하는 그 제품명을 갖다 주세요. 제품 코드 4번에 해당하는 그 제품명을 갖다 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는이라고 쓰고 이제 V룩업이라고 쓰고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요 제품 코드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원래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계산될 셀 영역에 동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칸을 선택해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범위를 다 잡아요. 계산할 범위를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V룩업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범위를 다 잡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거 요 한 개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 있는 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얘를 어디서 찾아라. A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7번 이 영역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돼요. 우리 이 참조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제품명을 데리고 오면 되겠죠. 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2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원래는 그냥 엔터 누르면 계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식은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우리가 배열 수식을 엑셀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엔터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같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배열 수식을 우리가 입력할 때는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뭐랑 누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렇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 작성해 놓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쭉 범위 지정한 곳에 결값이 싹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가 좀 구해보자고요. 단가를 구할 건데 이 단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제품 코드가 몇 번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결정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방금 제품명 구한 것처럼 우리가 V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물론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이 단가는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인덱스라는 함수 쓸 때는 범위 잡아주고 행번호 적어주고 열번호 적죠.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 단가가 몇 열에 있어요? 3열에 있죠. 1열에는 우리 제품 코드가 들어있고 2열에는 제품명이 들어있고 3열에 단가가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단가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냥 3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행번호를 잘 적어줘야죠. 내가 지금 범위 잡은 곳에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첫 번째 행이죠. 얘가 두 번째 행이고요. 얘가 세 번째 행, 얘가 네 번째 행, 얘가 다섯 번째 행이에요. 왜? 내가 범위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때 이제 제품 코드는 1행일 때 1번이고요. 2행일 때 2번, 3행일 때 3번, 4행일 때 4번, 5행일 때 5번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품 코드 3번에 해당하는 거 갖다 달라고 할 때는 제품 코드가 3이니까 몇 행 몇 열? 3행 3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45,000원하고 데리고 가면 디스켓이 45,000원짜리 해서 이 단가에 45,000원하고 그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코드가 마침 이곳에 참조할 범위에 보게 되면 1, 2, 3, 4, 5하고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코드 자체를 우리가 행 번호로 써주면 돼요.
오행 보세요. 오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오행 3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요. 만약에 모뎀이다 그러면은 제품 코드가 2니까 2행 3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래서 48,000원 갖다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 써주면 돼요. 해서 단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인덱스요. 인덱스라고 써주고 범위 행열 잡아주면 되죠. 범위는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이 제품 코드가 행 번호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행 번호는 이만큼이다. 왜? 내가 이만큼 범위 잡고 얘네들 거 다 구할 거니까 제품 코드도 이만큼 다 잡아줘야죠.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이제 행 번호. 그 다음에 열 번호는 무조건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3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썼으면 얘는 지금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엔터가 아니라 뭘 누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더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등급을 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등급표를 보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바뀌는 거죠.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5개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네 이제 우리 룩업이라는 함수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식을 쓰기 전에 이만큼 범위 잡아놓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룩업이요. 룩업이라고 써주고 뭐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매출액에 따라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매출액을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왜? 내가 지금 이만큼 등급을 한꺼번에 구할 거니까 이 매출 금액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기준값을 이 매출 금액을 다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매출의 매출 금액 이만큼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느 범위에 찾아라. 매출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이제 어떤 범위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요 등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얘는 지금 배열 수식이니까 마지막에 뭐 누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끝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 풀 때 우리 배열 수식이라는 거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배열 수식이 뭔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배열 수식이라는 거 쓰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냥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른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요 찾기 참조함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옵션 같은 것들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